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제도권 정치를 떠나 민간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과 관측자들은 그가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는 것이 사실상 정계를 은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종석의 불출마는 많은 복선을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저는 그가 차기 국무총리나 통일부 장관 이런 중책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문재인은 내년 4월 총선에 사활을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낙연이라고 하는 중요한 카드를 안 써먹겠는가? 저는 내년 4월 총선이 상당히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박빙의 선거가 될 때에 이낙연을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간판 주자로 내세우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 서울 종로입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현재 국회의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런 권력의 조정에 따라서 그는 얼마든지 종로 지역구를 포기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포기한다면 그에게 또 어떤 걸맞는 자리를 정치권 이외의 자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식의 게임이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낙연은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낙연 총리 후임을 문재인은 구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거론이 되는 예를 들어서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같은 올드 가이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적절한 후보가 안 될 겁니다. 왜냐? 문재인이 차기 국무총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나 필요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권력 하반기의 레임덕 방지, 일종의 정권의 군기반장. 자, 그런데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은 모두 다 자기 정치를 하는 데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울어가는 문재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수호 천사로 활동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레임덕의 군기반장이라는 의미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여성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사람들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함량 미달 중량이 부족합니다. 레임덕을 맡고 정권 전체의 군기를 유지하는 강력한 어떤 통제력을 가진 문재인의 분신 같은 존재, 문재인의 국정 요소를 꿰뚫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여야지 단순히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만 가지고 버티기에는 정권의 상황이 그렇게 한가롭지 아니하다. 자, 그렇다면 거론될 수 있는 중요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일 것입니다. 그는 권력 전반부에 특히 집권 전반부에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적폐청산, 그리고 권력의 탈원전을 포함한 전반부의 중요한 정책 이런 데 아주 깊숙하게 관여를 한 사람입니다. 권력의 태동과 정착, 전반부 운영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죠. 때문에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사단의 단장으로서는 문재인의 필요성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보다는 국무총리에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만 국무총리는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면 그는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임명동의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임종석은 현재까지 한 번도 인사청문회에 앉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명이 되고 청문회가 벌어진다면 그는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당을 포함한 반문재인 세력은 집중적으로 그의 하자와 비서실장 시절의 잘못을 거론을 해서 그를 낙마시켜야 됩니다. 임종석이 다시는 이 나라의 중책을 맡는 일을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잘못과 하자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의 모친이 이 나라를 전복하고자 한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깜빵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석방운동을 했다라는 기가 막힌 사실, 모친 김정숙 여사,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북한 김정일의 어머니,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름이 3명의 김정숙. 그래서 제가 과거의 동영상에서 한반도를 혼란스럽게 만든 3명의 김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칼럼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임종석 본인은 경문협이라고 하는 대북 교류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북한에 수십억 원의 현금을 챙겨준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이죠.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 경문협이라는 걸 만들어서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이라는 데서 위임을 받았다면서 북한의 조선중앙TV라든가 또는 각종 북한 매체의 영상물, 그리고 북한의 소설가들의 이 저작권, 이런 것들을 대리 집행을 하면서 이 한국의 방송사, 종편, KBS 공영방송, 그리고 출판사, 이런 데서 저작권료, 방송 사용료, 이런 것들을 챙겨서 1년에 최소 2억 원씩 2010년까지 매년 북한에 보내주다가 2010년 5.24 제재 조치로 북한에 대한 현금 지급이 중단이 되자 이 액수를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경문협이라는 단체를, 경문협이라는 재단을 만든 사람이 임종석이고, 임종석이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고 그 밑에서 한 분야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 지금 문재인의 대통령 연설문 비서관 신동호입니다. 임종석 전대협 의장 시절의 전대협 간부 출신. 지금 임종석이가 민간 대북화의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단체를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경문협의 이사장을 맡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임수경의 미릭북 사건으로 이것을 주도한 임종석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서실장까지는 됐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무슨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병역을 마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법을 어겨서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사람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투표를 통해서 이 나라의 국무총리 같은 요직을 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서실장 시절에 지난해 10월이죠. 문재인이 해외 순방 기간에 남북공동선언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전방 비무장지대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을 해서 남북 간의 공동 유해 발굴 현장을 감독 시찰한다는 명분으로 통일부 장관,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을 대동하고 대거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임종석이가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박정희 대통령 흉내를 내려고 선글라스를 끼고 전방을 시찰하면서 전방의 사단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기가 막힌 장면을 연출을 했던 이 많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이 장면, 이런 장면으로 이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 나레이션까지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를 하느라고 춤을 추니까 그 밑에 있던 조국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서 자기도 덩달아 춤을 췄던 것 아니겠습니까? 임종석 국정원장, 국민과 국가의 이름으로, 임종석 국무총리,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